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너무 뭉치지 않게 이렇게 좀 발라주세요.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씩 발라주시면 다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한 번씩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르는데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쓱쓱 문지르면 잘 발리거든요. 여기 약간 지금 구멍이 있죠. 좀 놓친 부분이에요. 플렉스 몰탈인데요. 교반을 다 한 상태고 일단은 그냥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이 입자가 진짜 엄청 굵네. 몰탈이라기보다는 밀가루 반죽에 가까운 것 같아. 지금 이게 엄청 찰집니다. 엄청 찰져요. 이렇게 문지르면 얘가 흩어지는 게 아니고 끈적끈적하게 몰려다니는 느낌이 나고 있어요. 물매를 잡아줘야 되니까 구석 쪽으로 많이 좀 몰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반죽을 굉장히 되게 했어요. 기초적인 물매를 잡아주기 위해서 되게 했거든요. 이게 묽어버리면 코너 쪽으로 많이 몰아도 다시 흘러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되게 했는데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끈적끈적하면서 찰진 느낌이 나요. 이 정도 점도로는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물을 조금 묻히면서 한번 해볼게요. 표면에 물이 좀 있으니까 확실히 컨트롤이 좀 잘 되네요. 수분은 어차피 증발을 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물을 뿌려준 다음에 물을 이용해서 매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세 요령을 하나 터득했습니다. 훨씬 깔끔해지네요.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또 보는 거예요. 물매가 이런 식으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물을 어느 정도 좀 많이 뿌리면 이렇게 배수구 쪽으로 흘러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 걸 또 보면서 물매를 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을 좀 다듬어 주고요. 이런 부분은 굳이 지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반죽을 좀 질게 한 다음에 이런 데 살며시 부어주면 알아서 좀 채워지니까 이런 데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물매를 준다는 생각으로 이 정도 작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물매를 잡아주는 건데요. 물매라는 건 뭐냐면 배수구를 기준으로 주변의 기울기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흔히 구배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해요. 배수구를 기준으로 주변에서 물매가 맞춰져 있어야만 물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물론 여기로 물이 빠지기도 하지만 여기로 빠지는 물은 거의 극소수고 다 이쪽으로 몰려 있어요. 지금 거의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몰려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 코너에서 물매가 배수구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저 코너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물이 고이는 거거든요. 저도 방수 작업을 조금 해보기 전에는 물 좀 고이면 어때? 어차피 뭐 자연 증발 될 텐데 굳이 힘들게 물매를 잡아야 돼? 솔직히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매가 안 맞으면 물이 고이고 물이 고이면 방수제가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방수제라고 해도 방수제가 가장 취약한 게 첫 번째가 햇빛이고 두 번째가 물이거든요.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려가면 상관없는데 이게 계속 잠겨있는 상태에서는 방수제의 내구성이 저하되고 삭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들떠서 결국 그 부분에서 방수층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매를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처음에 이 건물 질 때 다 물매를 잡아놓지 않나? 왜 이렇게 물매가 안 맞지?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물론 처음에는 물매를 잡아놓는다고 해도 건물이 침하가 되거나 균열이 생기면서 뒤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매가 안 맞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저 물매를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여기도 이 안쪽으로 이렇게 코너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이 안쪽에다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모든 물매가 다 잡혀 있으면 아무리 안쪽에다 부은다고 해도 이렇게 배수구 쪽으로 기울면서 물이 빠져줘야 되는데 어떨까요? 이렇게 고여 있으면 아무리 방수제가 좋다고 해도 결국은 내구성 저하 때문에 방수제가 균열이 생기거나 들뜰 것이고 바로 집 안으로 누수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콘크리트 사이사이 크랙으로 물이 침투하면서 집 안으로 물이 새는 거예요. 옥상 전체를 수영장처럼 물이 안 새게 방수 처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잘 빠지게 물매를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매도 정도가 있는데요. 한 5mm 내외의 물매 정도는 우레탄 방수 같은 걸 할 때 좀 두툼하게 해주면서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이상 되는 물매는 방수제 자체로는 답이 없습니다. 몰탈이라는 걸 사용해줘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3cm 이상 굉장히 과도하게 물매를 줄 거라서 몰탈을 사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물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몰탈이라는 건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만든 걸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시멘트 반죽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몰탈은 탄성이 거의 없어요. 탄성은 고무처럼 늘어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방수에서 탄성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이
균열 보이시죠? 이게 왜 생겼을까요? 이 콘크리트가 앞으로 처지면서 생긴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작업하다가 옆에 덤프트럭 같은 거 지나가면은 이 집이 막 흔들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태풍이 오거나 미세한 지진이 올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듯 건물은 흔들립니다. 진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건물이 뒤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건물이 뒤틀리는데 탄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겠죠. 바닥에 사용하는 몰탈도 마찬가지고 탄성이 없게 되면 진동이나 뒤틀림에 의해서 균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균열이 생기면 방수층이 깨져서 또 물이 침투를 하는 거고요. 옥상 방수에서 우레탄 방수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지만 우레탄이 탄성이 좋기 때문에 미세한 균열이나 진동에도 탄성이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장점이 또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보여드릴 이 플렉스 몰탈은 몰탈이 플렉스합니다. 몰탈이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세한 진동이나 균열에 몰탈 자체가 대응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플렉스 몰탈로 물매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이 플렉스 몰탈을 사용하려면 교반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 플렉스 플러스라는 몰탈 증강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탄성이 있는 이 몰탈에다가 더 탄성을 주는 혼합물이거든요. 플렉스 플러스 탄성을 더하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 플렉스 몰탈과 플렉스 플러스 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혼합을 해줄 건데요. 비율은 이 플렉스 플러스 4.5L 하나랑 물 4.5L 하나랑 이 플렉스 몰탈 20kg짜리 이렇게 혼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렉스 몰탈은 이렇게 비닐 안에 담겨져 있고요. 이런 작은 통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4.5L 플렉스 플러스를 가득 부어주고요. 통이 어느 정도 투명해서 이 라인이 보이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4.5L 용량만큼 매직으로 표시를 해주면 안쪽에서도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게 어느 정도 보이죠. 플렉스 플러스는 이 4.5L짜리 통도 있지만 이렇게 큰 통으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량 표시를 해놓게 되면 큰 통에서도 바로 부어서 계량할 수 있고 또 요선에 맞춰서 물을 부으면 정확히 또 비율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리하거든요. 소량으로 작업하실 때는 4.5L 한 통 구매하시면 되고 계량으로 작업하실 때는 이 큰 통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저렴하니까 계량을 할 수 있는 요령을 한번 알려드린 거고요. 빈 통에다가 4.5L 플렉스 플러스를 부어주고요. 물도 똑같은 양을 부어줍니다. 이거 진짜 편하다. 내가 생각했지만 진짜 천재적인 방법인데? 이 선이 안에서도 딱 보여요. 그래서 원하는 막 딱 멈출 수가 있어요. 몰탈 작업하실 때는 마스크 쓰고 하세요. 저는 촬영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봉지는 칼로 끝에를 야무지게 좀 잘라주세요. 어설프게 막 손으로 뜯으니까 붓는 과정에서 엉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부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통에다가 물하고 플렉스 플러스를 먼저 넣은 이유는요, 교반을 쉽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몰탈을 먼저 붓고 나중에 물을 붓게 되면 몰탈이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 교반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플렉스 몰탈이 입자가 고와가지고 교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큰 용량으로 교반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일단 거의 반만 넣었죠. 이 상태에서 한번 교반을 해줄 겁니다. 반만 넣은 상태라서 교반이 엄청 쉽죠. 이거 한 번에 다 넣고 하려고 그러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먼저 해주는 게 또 요령이에요. 반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통이 꽉 차거든요. 지금 그나마 이 교반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대로 안 한 상태에서 이거를 흔들려고 하면 이게 안 돌아갑니다. 이게 뻑뻑해가지고 통이 막 휙휙 돌아가요. 지금 비교적 굉장히 수월하게 교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하셔주고 또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서도 해주고 남아있는 기포들이 안 생길 정도로 교반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교반을 마치면 마지막에는 이 교반기를 이렇게 통에다 한번 털어주세요. 별도의 세척통을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바로 이렇게 세척을 해줘야 돼요. 귀찮아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완전 굳어서 이 교반 날과 뭐 일체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어설프게 굳으면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새 제품 교반할 때 그게 또 섞여 들어가면서 아무튼 거시기 하게 되기 때문에 귀찮아도 이렇게 바로바로 세척을 해주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쪽 코너에다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거의 수평 몰탈에 준하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여기는 물매를 좀 과도하게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좀 넉넉하게 다 부어 버릴게요. 어설프게 물매 담는 것보다 과도하게 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물매를 한 3cm 이상 주려고 그래요.
제가 부은 위치는 저기고요. 이렇게 지금 플렉스 몰탈이 흘러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수평을 따라서 얘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로 되면 물이 여기 흘렀을 때 특정한 곳으로 고이지는 않을 거예요. 얘가 자동으로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물은 고이지는 않지만 물매가 잡히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잡아주고 코너 부분을 추가로 부어서 물매를 좀 잡아줄 거예요. 지금은 워낙에 심각한 상태였으니까 기본적으로 수평을 한번 잡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배수구에다가는 이렇게 종이컵을 꼭 꽂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빈틈이 없게 잘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이로 다 흘러내리거든요. 꼭 이거 작업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추가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물매를 줄 거고요. 이 끝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물매를 또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고, 물매를 과도하게 한 3cm 정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잖아요. 물매를 좀 전략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은 배수구가 몇 개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는 배수구가 총 3개입니다. 배수구별로 담당하는 구획을 좀 나눠보는 거예요. 1번 배수구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2번 배수구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3번 배수구는 나머지 부분을 담당하고요. 그럼 이 구획에 따라서 배수구로 모일 수 있게끔 기울기를 잡아줘야 되겠죠. 구획의 경계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게 올라와야 될 부분일 거예요. 저는 이 올라오는 부분을 3cm 정도씩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획별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구획의 이름을 좀 나눠 볼게요. 1번과 2번 구획의 경계 부분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경계면과 이 1번 배수구까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 반듯한 각재와 이 수평자를 이용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왼쪽이 올라와야 되는 상태예요. 물수평이 기준선 우측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왼쪽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맞는 거죠. 왼쪽에 10mm 정도 되는 나무 토막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하나 더 보일게요. 거의 맞았죠? 왼쪽에 약 20mm 정도 지금 고인 상태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1번 배수구 지점이 약 20mm 정도 낮은 상태고요. 1번과 2번 경계 지점은 20mm 정도 높은 상태인 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기준이 이 정도에서 지금 상황을 본 거지만 더 길면 길수록 정확하게 판단은 되겠죠. 저는 30mm 정도 물매를 주려고 계획을 했으니까 경계 지점을 10mm 정도 더 높여주게 되면 1번 배수구로 자연스럽게 물이 모일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30mm 정도의 물매가 생기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1번 배수구 주변도 어느 정도 몰탈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경계 지점은 20mm 정도가 올라와 줘야 어느 정도 물매가 필 것 같아요. 여기는 20mm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10mm가 되는 거죠. 그럼 저기가 20mm가 올라갔을 때 이 2번 구획은 어떻게 될지 한번 더 판단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쪽으로 20mm를 받쳐 놓은 겁니다. 왜냐면 저쪽 20mm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상태라면 2번 배수구까지 물매는 어느 정도 잡히는 상황이에요. 불안하니까 안전하게 여기를 30mm 높일게요. 물매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축구할 것도 아니고 물이 잘 빠지는 게 최고기 때문에 그냥 저 지점을 더 높이겠습니다. 2번과 3번의 경계는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거의 수평입니다. 이 경계 부분을 한 40mm 정도 높일게요. 이 정도 높여주면 저쪽으로 쫙 빠지고 이쪽으로도 쫙 빠질 것 같아요. 여기를 40mm 이렇게 물매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계획은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죠.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업 공간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획별로 좀 나눠서 전략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2일에서 3일 정도 해야 작업이 완료될 것 같아요. 구분선 중에서도 가장 높게 잡아야 될 부분에 임시적으로 이 라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무시하고 최대한 이 꼭지점 쪽으로 몰아서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채워주는 거죠. 이 상태로 어느 정도 굳히고 나머지 부분을 또 완만하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몰탈이 좀 낮은 곳으로 흐르려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좀 몰아줘야 돼요. 처음에 작업했던 것도 중간중간 한 번씩 점검을 해주고 또 날씨가 좋으면 금방 또 균열이 가고 표면
표면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한 번씩 점검을 해주면서 끝에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딱 만지기 좋은 상태가 됐네요. 처음에는 좀 잘 흘러내려가지고 안 모이는 느낌이었는데 한 30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되게 변하면서 코너 쪽으로 밀어도 그렇게 심하게 흘러나오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딱 만지기가 좋으니까 이런 타이밍을 좀 수시로 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을 한 번씩 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균열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면서 건조를 시켜야 안정적으로 건조가 가능합니다. 양쪽 끝으로 꺼져 있어서 어쨌든 이쪽을 좀 높여줘야죠. 이쪽을 좀 높여줘야 물이 이쪽으로 쭉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 기본 물매는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잡아놓은 곳에서 만만하게만 부어주면 그쪽으로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획을 나눠가지고 기준을 잡아놓고 작업하니까 확실히 좀 판단이 빨리빨리 되면서 수월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균열 생긴 거 보이시죠? 아무리 중간중간 물을 뿌려주면서 이걸 양생을 시킨다고 해도 이 균열은 아마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원래 플렉스몰탈 권장 시공 두께가 3mm입니다. 3mm 이상 두꺼워지면은 균열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다 한번 의뢰를 해봤어요. 저는 여기 30mm 가까이 물매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3mm씩 해서 10번을 시공해야 되냐? 열흘 이상 걸리는 거죠. 그건 너무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서 알려진 방법이 이 균열은 어차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두껍게 시공을 해놓고 균열이 생기는 대로 생길 때까지 최대한 양생을 시키고 마지막에 얇게 한번 도포를 해주게 되면 시공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솔루션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균열 생긴다고 해서 놀라거나 겁먹지 마시고 몰탈은 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좀 두껍게 들어가야 될 부분은 많이 버주고요. 딱 봐도 여기는 한 통으로 모자라요. 양쪽 끝으로 일단은 부어줬고요. 경계 부분이 경사가 가파르니까 저 부분에 좀 부어줬고 여기는 얇게 할 거라서 한 번 더 교반을 한 다음에 부어줄 거예요. 이 구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반을 해서 부분선부터 시작해서 배수구가 있는 데까지 물매를 완만하게 잡아주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물이 안 빠지는 건 아닌데요. 아주 조금씩 남아있어요. 이런데도 아주 조금씩 남아있어요. 물매가 아주 미세하게 안 잡힌 거죠. 물매 자체는 잡혔는데 그 물매가 아주 미세하다 보니까 시원하게 흐르지 않는 구간들이 군데군데 좀 있습니다. 일단은 1번 구획과 2번 구획을 나눴는데 이 구획을 나눈 이 기준선이 조금 더 이쪽으로 왔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물매를 잡기가 조금 힘들었고 여기는 오히려 짧으니까 또 수월했고 그래서 이 기준선이 조금 더 일로 왔으면 양쪽 다 더 편하게 물매를 잡을 수 있을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한 가지 남고요. 내가 플렉스 몰탈로 물매를 잡을 때 이 기준선을 얼마를 높이겠다 라는 것만 잡아놓고 이 기준선과 배수구까지 그 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감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잡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기준선과 배수구 사이에 다시 또 세부적으로 2등분, 3등분을 해서 그 구간을 이 두께에 맞게 나무 같은 걸 놔주고 물매를 확인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쫙 잡아주고 이걸 떼서 그 다음날 이렇게 딱 잡아주고 했으면 이렇게 반듯하게 물매가 잡혔을 텐데 이거를 감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꺼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가지고 물매를 잡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중간중간 물을 뿌리면서 계속 물이 고이는지 안 고이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물이 고이는 부분은 표시를 해놓고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돋아준 다음에 또 확인하고 미세하게 물매가 안 맞는 것들은 그라인더로 갈아내면서 물매를 잡아줬습니다. 물매 잡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다 하긴 했는데요. 정말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일단은 물이 잘 흘러가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코너 부분은 물매를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물이 시원시원하게 잘 빠지고 있습니다. 배 쪽으로 쭉 모여서 빠지고 있죠. 이쪽 코너도 시원시원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 구역도 배수구 쪽으로 물이 잘 흘러내려가고 있죠. 배수구로 시원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점수를 한번 줘보자면 85점. 완벽하진 않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탄성 코트를 바르기 전에 물매를 잡고 반드시 물이 고이는지 안 고이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마지막 탄성 코트 작업을 해줘야 돼요. 다음번에 하면 진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물매 작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드디어 방수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무리 탄성 코트를 발라주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